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나폴리 대 볼로냐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끔찍한 1라운드를 보냈다. 점유를 잡고 베로나를 몰아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시멘이 선발에서 제외되었다고 해도 한 골도 넣지 못하고 3골을 허용하는 모습. 콘테 감독의 문제인 낮은 라인을 돌파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결국 발목을 잡았다. 특히 볼로냐의 중원 단단함은 올 시즌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나폴리가 이런 국면에서 크로스만 주구장창 시도하는 단조로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꽤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볼로냐의 중앙 전개 능력은 살아 있었다. 이탈리아노 감독도 피오렌티나 시절에 상당히 중원 뎁스를 신경 쓰는 편이었고 지난 경기 기대 득점도 3골이 넘었다. 다만 지르크지의 공백으로 인해서 PK 한 골을 제외하면 추가적인 득점은 없었고 박스 안에서도 PK 허용과 코너킥 실점 등 불안한 구석을 보여준 수비는 고쳐야 할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승부를 기대해보고 있다. 일단 중앙에서 볼로냐의 힘이 살아있는 상태. 이를 나폴리가 제대로 공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측면 크로스로만 단순하게 공격을 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기대 득점과 중원에서의 전개 퀄리티에 비해서는 볼로냐가 득점력이 뚜렷하게 나오는 모습이 아니었다. 금일 두 번째 경기 AS 로마 대 엠폴리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로마의 장점이 칼리아리 전에서는 나오지 못했다. 그래도 연고지가 서민 칼리아리 원정에서는 압박에 필요한 에너지 레벨을 100% 보장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짐작은 해볼 수 있을 듯. 특히 로마는 홈에서 피지컬적인 압박과 미드필더 역량을 극대화하는 전술로 상당히 경기력을 개선했다. 도브비크의 지난 경기 영향력은 좀 아쉽기는 했어도 홈에서의 흐름이나 지난 시즌 박스 안에서 슈팅 비중을 아주 높게 가져간 전력은 기대를 해보고 있다. 엠폴리가 보여주는 흐름은 아주 극단적인 수비가 될 것. 다만 치케이의 박스 장악력과 선방의 팀의 수비를 대부분 의존하는 성향 때문에 상대에게 공격권을 내주게 되면 크게 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편이다. 특히 엠폴리가 지난 시즌 막판에 로마 상대로 이기면서 잔류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강등로이드가 없던 시즌 중반에는 0-7로 대패를 기록하기도 했다. 일단 로마의 홈에서의 압박과 미드필더 활용 역량을 신뢰할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엠폴리 역시 중원을 내주고 수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조직력보다는 치케이의 개인 기량에 기대고 있는 상황이 자주 연출되고 있는 흐름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마르세유 대 랭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경기에서의 성과는 상당히 훌륭했다. 까다로운 브레스트를 5-1로 잡았다는 것도 좋지만 상대가 극단적으로 전방에 힘을 주었음에도 전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내용이 상당히 훌륭했다고 할 수 있을 것. 상대가 전방에 6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승부를 던졌다. 하지만 중원에서 호이비에르가 팀 내에서 가장 많은 패스를 성공시켜서 빌드업에서의 문제를 거의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 경기 그린우드나 Y 같은 12선 자원들이 모두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만큼 압박 대응 능력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할 수 있을 것. 랭스가 중원에서 강하게 나와도 이를 이겨내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랭스는 상당히 중앙에서의 프레스에 강한 편이다. 특히 태클까지 서슴지 않고 거칠게 상대를 몰아붙이는 성향을 자주 보여주는 편. 다만 지난 경기 때문에 코네가 15분 만에 퇴장을 당하는 리스크로 작용하기도 했다. 그리고 랭스가 중원에서 공을 탈취를 하더라도 이를 골로 이어가는 스킬은 부족한 편. 이토가 상당히 리그 내에서 만들어주는 찬스는 많은 편이지만 NO9의 결정력이 문제. 대체적으로 랭스 선수들은 공격수들의 개인 기량이나 결정력에 의존하는 흐름을 자주 타는 편이었다. 마르세유 상대로도 5년째 다득점 매치는 없었다. 랭스가 가하는 강한 중원에서의 압박도 지난 경기에서 보여준 빌드업 역량을 생각하면 마르세유가 대응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공격력이라는 부분에서 랭스가 상당히 기복이 심한 편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거친 플레이가 경기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 고점과 저점 차이가 크다. 금일 네 번째 경기 AT 마드리드 대 지로나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격력은 상당히 괜찮았다. 쇠를로트가 데뷔전에서 득점을 기록하기도 했고 전체적으로 전방 보강을 착실히 한 보람은 꽤 느꼈던 판. 다만 문제는 수비에서 나왔는데 비첼과 오블락이 4인 미스로 인해서 실수를 발생시키는 모습도 있었다. 특히 주력 선수들이 모두 유로와 올림픽에 나서면서 프리시즌에서 손발을 맞추어 볼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 조직력에 미친 영향이 큰 듯. 올 시즌에도 공격적인 흐름을 꾸준히 이어가려는 모습이다. 다만 지난 경기에서도 선발로 나선 3명의 공격수들이 모두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하는 등 지난 시즌의 화력을 보여주기에는 상당히 퍼포먼스가 아쉬웠던 모습이었다. 사실 도브비크와 사비뉴가 모두 팀을 떠난 상황에서 대체자들이 확실한 모습을 일찍부터 보여주기는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은 맞다. 아틀레티코 승리를 기대 중이다. 일단 아틀레티코의 전방은 상황이 좋은 반면 지로나는 사비뉴와 도브비크의 역량을 확실하게 메워줄 선수가 아직은 부족한 느낌이다. 물론 현재 아틀레티코의 조직력 부분에서는 시간이 더 필요할 여지가 있어 실점 위험성은 꽤 높게 생각되는 것이 사실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